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도 저희 25학년도 항공과 입시 합격자 선배님을 모셨고요. 사실 기존에 인터뷰했던 분들도 많은 곳에 합격했지만 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들에 모두 합격한, 어떻게 보면 25학년도에 가장 빛나는 올스타의 영광을 받았던 선배님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디쌤과 함께 스파르타 수업을 듣고 25학년도 인하공업전문대학과 한서대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일지망 2년제가 인하공업전문대학, 또 4년제가 한서대학교이니까요. 또 이 친구만의 어떤 노력, 과정, 노하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앞으로 좀 준비하는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본인이 합격한 학교가 어디인지, 그리고 본인의 키는 얼마인지, 그리고 인하공전이나 한서대 기준으로 내신이 몇 등급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한서대학교, 연성대학교, 부천대학교, 백석대학교, 중부대학교, 극동대학교 합격하였고, 인하공업전문대학 기준 내신 4.2등급이었고 한서대학교 내신 기준 4.3등급이었습니다. 사실 뭐 인하공업전문대학은 내신이 그리 중요하진 않으니 제쳐두고요.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점 이제 초중반 정도가 되는데 사실 막 높은 성적은 아니죠. 아무래도 면접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제 합격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키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저 키는 168cm입니다. 올해 인하공업전문대학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키가 160 초반보다는 160 중반 이상의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도 특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좀 입시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쌤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제가 사는 집 근처 학원에서 처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답변 작성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 답변이 신뢰감이 가는지, 또한 면접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봐왔던 유튜브 채널 테디쌤이 떠올라서 초초 스파르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수업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좀 어떤 걸 배워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보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시 준비하는 기간 동안 테디쌤 유튜브를 보면서 보이스나 표현력 부분에서는 정말 좋으신 걸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피드백을 얻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좀 본인이 집중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표현력을 살려서 말하는 것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변의 길이는 3줄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테디쌤 수업을 들으면서 답변의 길이는 정말 상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저의 답변의 길이는 보통 다 긴 편이어가지고 면접장에서 말할 때 긴 답변도 어떻게 하면 면접관님들께서 지루하시지 않게 오히려 저에 대해 더 궁금해하실 수 있도록 표현력 연습에 가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답변의 길이가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돼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것은 안 되고 너무 긴 것도 안 되죠. 일단 저는 좋은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포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간단한 어떤 증명 사례,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4문장, 길게는 5문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전달하고 듣고 싶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좀 표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일리 과제가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미소 영상 5분과 감사일기 1분, 쇼호스트 쉐도잉, 표현력 대본 읽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꾸준히 데일리 과제를 해나간다면 수업 초반과 후반의 제 실력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데일리 과제가 하루에 1개가 아니라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되고 하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죠. 네. 사실 매일매일 하는 게 결국 쉽진 않은데 결국에는 습관이 되어야지만 잘하는 것들만 데일리 과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소
미소도 습관이죠, 사실상. 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발성, 목소리, 표현력 이런 것들도 계속 일상 속에서 신경을 써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성실함이 요구되지만 이거 좀 꾸준히 했을 때 짧게는 50일, 길게는 뭐 100일 정도 하게 된다면 사실 엄청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좀 본인이 가장 집중했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데일리 과제에도 포함된 표현력 대본을 계속 읽었습니다. 표현력이 좋아야지 전달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은 평소에도 데일리 과제뿐만 아니라 혼자 할 거 없을 때도 대본을 따라 읽고 부모님 차로 이동할 때도 표현력 대본을 읽고 또 친구랑 카페에서 있을 때도 표현력 대본을 읽으면서 노력한 결과 매 수업 모의 면접을 볼 때 테디쌤께서 보이스와 표현력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실력이 정말 확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좀 말투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말투에 신뢰도가 쌓이고 콕 들어온다. 아, 탁탁탁 네네. 정확하게 전달된다. 그러면 이전에 이 친구는 보시면 저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수업에 임하는 것을 넘어 모든 동기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성장해 나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객실 승무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고 생각하는데 한서대학교에서 2년간 의무 기숙사 생활을 통해 좋은 팀원으로서 자질을 배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런 느낌의 답변이었다면 자, 본인은 지금 가장 자신 있는 답변 한 3문장만 한번 해볼래요? 어떤 답변이 자신 있습니까? 저는 취미를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취미를 하더라고요. 저희 취미가 가장 처음에 배워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취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10년이 넘는 사이클 매니아셔서 자연스럽게 함께 즐기게 됐습니다. 실제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까지도 가기도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크고 작은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전에도 합격했던 친구들 한번 영상을 다시 돌아보시면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튀지 않고 과하지 않고 다운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 근데 딕션 하나하나는 잘 들리고 뭔가 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보이스 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 대한항공 영상 면접했을 때 가장 많이 합격하는 보이스 톤이고 쌤이 승무원 학생들 지도할 때 이제 승무원 되고자 하는 언니 오빠들 있죠. 이런 톤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는데 이게 표현력을 해야지만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한다고 절대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 이론적인 부분들도 있고 되게 막 공식적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앞으로 좀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공과 면접했던 그날로 돌아가서 인하공전, 한서대학교 어떤 질문 각각 받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공전, 지원 동기와 항공산업뉴스, 스트레스 해소법 총 3질문 받았습니다. 한서대학교에서는 감명 깊게 읽은 책, 스트레스 해소법, 입학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총 3질문 받았습니다. 사실 이 6개는 우리 인하공전 기출문제 50개? 네. 그 다뤘던 거 안에서 전부 다 나왔던 거라서 사실상 다 연습이 엄청 많이 되어 있었던 답변이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좀 어떻게 전략을 갖고 답변을 했는지 좀 꿀팁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하공업 전문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 동기는 형식적인 학교 장점을 넣는 것이 아닌 제가 얼마나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인지를 답변으로 녹여서 적었습니다. 항공산업뉴스는 인하공업 전문대학은 아무래도 대한항공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연결지어서 답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말하면서 대한항공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ESG 경영과 바이오 항공유 사용, 친환경 항공기 사용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과 체력 관리 방법은 아버지와 사이클을 타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 답변은 패스앤페일이라고 테디쌤, 이든쌤 두 분께 첨삭을 받으면서 완전한 저만의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탈 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사이클 자체로도 운동이 되니까 체력 관리를 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입학하여서도 제가 좋아하는 사이클을 즐겨 하면서 체력에 뒤처지지 않는 학생이 되겠다는 포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제가 이제 초초 정규과정 할 때 뒤에 모의 면접반 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했던 질문들이라서 되게 막 예상치 못한 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좀 학생들이 그냥 임기응변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질문 50개에서 100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좀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력, 미소, 감정 다 담아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이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은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실제로 합격할 확률도 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 봤던 학교 중에서 되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던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나 준비 전혀 못했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역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면 사실 이 친구가 임기응변을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친구도 솔직히 말하면 즉석으로 말하는 게 정말 많이 안 돼서 솔직히 좀 많이 혼났고 그래서 언제 칭찬을 받았어요? 딱 기억이 날 거예요 본인은. 저는 인하공업 전주, 면접 보기 전주에 테디쌤께서 끝부분만 잘하면 운 좋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에 맡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했던 게 이 친구가 항상 완벽하게 답변을 외우는 거 어려워해가지고 중간중간 틀리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 근데 한 가지 장점 첫 번째는 미소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정말 미소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장점이 되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끝부분에 자신감 없게 마무리했는데 그것 빼고는 답변이 완벽하게 자신감 있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그 취미 답변처럼. 근데 저희가 이제 면접 며칠 앞두고 나서는 취미같이 완벽하게 훈련된 게 아니라 좀 덜 준비된 것들을 시키다 보니까 그때 딱 그 답변을 잘했을 때 느낌이 딱 좋아서 될 것 같다. 처음으로 그때 칭찬을 좀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받고 좀 쭉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 나온 김에 그 미소 이제 본인이 되돌아보면 가장 잘했던 것이 아마 아까도 쌤이랑 대화하면서 미소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가장 잘했던 거 본인의 꿀팁 노하우 이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 볼 때 미소랑 밝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답변을 준비했던 것만큼 잘 말을 못해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노력했던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답변을 말하다가 막힌다면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밝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면접관님들께 보여드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합격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미소 연습을 우리는 이제 하루에 5분, 10분 네. 이렇게 하는 숙제가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더 했던 노력이 있어요? 저는 최대한 웃긴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인하공업 전문대학은 큰 기대 없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답변을 보기보다는 유튜브로 키면서 런닝맨 이광수님을 보면서 최대한 많이 웃고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웃긴 걸 많이 보고 웃긴 상태에서 그래 내가 준비된 답변이 나오면 자신 있게 하고 아니면 수시 2차에 가자 이런 마음이었네요. 맞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계속 연습했던 게 나와가지고 와 다행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쌤이랑 수업하면서 많이 무서웠어요.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모의 면접 볼 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왜 뭐 때문에? 지하철부터 긴장이 일단 됐고요. 쌤이 뭐 무서워서? 네. 아 진짜? 그래서 그 피드백 적을 때 탁탁 소리가 근데 그게 실제 면접장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아, 네, 막 맞아요. 적고 갑자기. 네, 근데 오히려 테디쌤이랑 모의 면접을 보고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오히려 맞죠? 면접관님들 천사 같고. 맞아요. 그래요. 쌤이 뭐 일부러 무섭게 하는 건데 일부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좀 집중했으면 하는 거. 이거 좀 궁금한데 솔직히 면접장 들어갈 때 167, 8이라 했잖아요. 네. 키가 몸무게 얼마였어요? 53kg로 오! 들어갔어요. 막 엄청나게 막 말라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합격한 친구 중에 40kg대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46, 7, 8, 9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되게 근데 겉으로 봐도 말라 보여 충분히. 지금은 좀 살이 쪘습니다.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집중했으면 좋은 거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이어트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든 답변에 저의 경험을 넣었는데 확실히 경험을 넣어야지 더 진실성 있게 들리고 면접관님들께서도 흥미롭게 쳐다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정말
답변에 다 적용할 수 있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만의 차별화된 답변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확실히 그때 가서 힘들게 단기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식단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운동도 병행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장에 가보면 확실히 저보다 마르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위축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로 면접을 보게 되니까 차라리 다이어트를 하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떤 식단으로 좀 즐겨 먹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약간 단백질이랑 밥도 흰쌀밥이 아닌 현미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그럼 치팅은 안 했어요? 치팅은 가끔 치킨 먹고 싶을 때 밤에 아, 치킨 제일 좋아해요? 네. 아, 진짜? 그럼 스타벅스 쿠폰보다 혹시 치킨 세트가 더 좋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 뭐예요? 저 BBQ 좋아해요. BBQ. 알겠습니다. BBQ. 네. 오케이. 큐. 레디 큐.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상한 답변은 그냥 이상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어차피 다 못 들어요. 제가 실제로 우리 수업을 들어봐서 알잖아요. 저희 학생 종강한 친구들이 50명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50명 전후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사실 여름방학 전후에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학원에 들어라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첨삭을 어떻게 해주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본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면 머리 다 컸거든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단 말이야. 답변이 어설프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들었을 때 이건 답변이 좋은 것 같다. 뭔가 이해가 잘 돼. 그리고 뭔가 진짜 같아. 그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단 답변 만드는 방법이 확실히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저희 수업 듣다가 뭐 다른 데 다녔던 친구들이 잠깐 모이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학원의 학생이지만 합격을 하면 원래 다른 곳에 다녔던 친구들이 그곳의 합격생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다만 다 짧게 시키는 게 공장형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기니까 더 짧아야 돼. 너 그렇게 하면 탈락해. 이렇게 좀 너무 무분별한 지적을 받는 경우는 좀 속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짧아야 돼, 무조건 길어야 돼 이런 건 없다라는 거. 들었을 때 1분을 들었어 답변을. 근데 좋아, 저 친구가 괜찮아 보여. 그러면 좋은 거고 잘하는 거라는 거. 그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살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네. 전하고 싶은 조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남은 10개월만큼은 정신 차리고 내신 관리랑 면접 준비에만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고 저 또한 이 시기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답변을 써나가면서 수정하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답변을 많이 만들어두면 정말 나중에 가서 부담감이 확실히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초 스파르타 수업을 들으면서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답변을 다 바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고 과거에 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간다면 면접이 다가올 때 더 완벽한 모습으로 여유 있고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학교 어디로 가기로 했죠? 인하공학 전문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디 항공사 가고 싶습니까? 대한항공 가고 싶습니다. 대학원 가고 싶으면 들어가서 학점 무조건 4.0 이상 받으셔야 되고 2학년 2학기 되면 그때 쌤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선배님의 대한항공 꿈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항공과 입시의 꿈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테리쌤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